여기 연예계에서 평정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서준. 팬들 사이에서는 연예계의 보살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의 이런 이미지는 한 몰래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다른 출연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시끄럽게 떠들고 일부러 게임에서 계속 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단체로 그를 따돌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류서준은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죠. 심지어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회의하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셨네요? 그날 이후 그는 연예계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내심 강한 사람, 아무도 화나게 할 수 없는 남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고한 이미지에는 피곤한 점도 따르는 법이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새 드라마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는 갑자기 감정동요 챌린지라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류서준을 화나게 만드는 것.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막강한 팬덤을 거느린 그를 방송에서 대놓고 도발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MC는 계속해서 이건 게임일 뿐이라고 강조했고 류서준 본인마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들 하세요. 저 그렇게 쉽게 화 안 내요.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서브 남자 배우였습니다. 그는 남자의 자존심인 키를 공격했습니다. 형, 키 185 안 되시죠? 류서준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맨발로는 184요. 감정 측정기 수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다음 남자 배우는 더 독한 수를 썼습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였죠. 저 형 전 여자친구랑 사귀어 봤어요. 류서준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자 그는 신이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전 여자친구, 저 그분이랑 할 거 다 해봤는데 형이 만났던 남자 중에 최악이었대요. 류서준은 또다시 웃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결국 남자 배우들은 모두 실패했고 이제 여자 배우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배님은 제가 본 남자 중에 제일 매력 없어요. 그 평온한 표정, 진짜 재수 없어요. 요즘 연기 별로던데요.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분 나쁜 말들이 쏟아졌지만 류서준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대꾸까지 해주었죠. 그 모습은 사람을 돌아버리게 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결국 촬영장에는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서브 여자 배우는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 제발 부탁이에요. 게임에서 진 사람이 스태프와 현장 관객을 포함한 전원에게 저녁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사실 저는 평온한 남자를 안 좋아해요. 류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냥 선배님이 싫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비즈니스용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감정 측정기 수치는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호흡 빈도. 모든 수치가 경고음을 울리며 치솟았습니다. 류서준이 정말로 화가 난 겁니다. 촬영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배우들은 환호했고 MC는 이러다 기계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라며 기름을 부었죠. 류서준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 웃음인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공짜 저녁은 좋았지만 바로 그날 밤 저는 세계의 실시간 검색어 폭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류서준 분노. 심진영, 류서준 실업.
연예계 보살, 평정심 일타. 네티즌들은 대체 류서준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심진영이 싫다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솔직히 앞에 나왔던 말들이 훨씬 더 상처가 될 법했는데 말이죠. 에이, 그냥 저녁 사주고 싶어서 연기한 거네. 잠깐만, 설마 류서준이 심진영 좋아하나? 드라마 찬란한 여름 홍보 대박이네. 둘이 럽스타그램 시작하려고 밑밥 까는 거지? 여론이 드라마 홍보 쪽으로 기울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류서준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가 저를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더 컸다고 해야 할까요? 일에 사적인 감정을 섞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겠죠. 저 역시 언제부터 제 마음이 그에게 향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죠. 그래서 몰래 시험해 본 겁니다. 예전 한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이상형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류서준의 평온한 남자 이미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마치 운명처럼요. 오늘 제가 하려던 말은 사실 저는 평온한 남자를 안 좋아해요. 저는 선배님만 좋아해요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했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에 그가 신경을 쓴다면 그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 행복한 상상은 류서준이 올린 SNS 게시물 하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준, 극중 이름, 은진아, 극중 이름, 가 자신을 싫어한다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건 드라마 캐릭터 때문이었고 저녁 식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절대 저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오늘 남은 13분 동안은 류서준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건 내일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휴대폰에는 류서준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 왜 내가 싫은 건데? 누가 내 좋아한대? 나 팬 많거든. 싫으면 싫은 거지, 누가 뭐래? 진짜야. 진짜 내가 싫어? 내가 이 연예계에서 제일 감정 기복 없는 남잔데 그래도 싫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좋아한다고 말해봐. 아냐, 듣기 싫어. 어젯밤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사실은 날 좋아한다고 말한 거 맞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1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류서준, 어젯밤에 술을 좀 많이 마셨네요. 미안합니다. 저는 눈만 끔뻑였습니다. 대체 이 남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안 좋아하는 걸까요?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매니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라마 홍보 기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는 쉴 틈 없이 다음 스케줄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바쁜 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요즘은 류서준을 자주 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저와 그는 한 영상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마 찬란한 여름의 최신 회차를 팬들과 함께 보며 소통하는 시간이었죠. 제가 라이브 방송 현장에 도착했을 때 류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흰색 후드티에 밝은색 청바지를 입고 살짝 헝클어진 머리로 스태프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의 옆 주황색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우리 둘만 있는 작은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류서준이 제 쪽으로 몸을 바싹 당겨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내려앉으며 잠시 몸이 기우는 순간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깊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억울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로 내가 싫냐고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것이죠. 류서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서둘러 표정을 관리하며 인사를 했죠. 댓글창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 우리 부부 오늘도 비주얼 최고. 어젯밤 실검 무슨 일이에요?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죠? 그때 스태프가 팬들과 소통하라는 내용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읽는 척하며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게임 규칙이 선배님을 화나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싫다고 한 거죠. 류서준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아, 진작 말하지. 그것 때문에 어젯밤 내내 속상했는데. 댓글창은 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터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 지금 농담을 하는 걸까? 진심을 말하는 걸까? 바로 그때 드라마의 오프닝 음악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주인공의 의상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키스신. 오늘 라이브 방송이 왜 하필 이 날짜에 잡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류서준 역시 몰랐던 듯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오늘 키스신이 나오는구나.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헐, 오빠 첫 키스신. 내가 다 떨리네. 둘이 드디어 키스하는군. 솔직히 말해요. 저 장면 찍을 때 NG 몇 번 냈어요? 류서준은 태연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대답하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키스를 잘 못해서. 진영 씨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한 키스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따라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좋았어요. 퍽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류서준의 얼굴도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저와 류서준은 빨개진 얼굴로 모두가 기대하던 키스신을 맞이했습니다. 화면 속 키스신이 끝나자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나라라. 좀 더 자세히 묘사해줘요. 심진영이랑 키스하는 기분 어때요? 오늘 밤 제 꿈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류서준은 살짝 잠긴 목소리로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알려줄 건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오늘 그와 나눈 대화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류서준은 분명 저를 좋아한다. 그의 모든 행동과 애매한 태도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상상에 빠져 우리가 연인이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을 때 매니저 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잘 하더라. 둘이 케미 좋던데? 저는 무슨 말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전에 류서준 씨랑 미리 말 맞춰놓길 잘했네. 진짜 사귀는 줄 알았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매니저 언니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둘이 진짜 사귀는 건 아니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사귀면 연니한테 제일 먼저 말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고백하려던 마음을 깨끗하게 접었습니다. 만약 그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절당하면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을 텐데. 우리의 일은 아직도 서로 얽혀 있고 섣부른 행동은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고백은 안 되지만 썸은 계속 탈 수 있다. 저는 계속해서 그를 떠보고 도발해서 류서준이 스스로 내게 빠져들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만족스럽게 침대에 누워
저와 그의 커플 팬들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류서준이 한미모의 여성과 바에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류서준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슬립 원피스를 입고 취한 여자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죠. 가장 화가 나는 건 그가 라이브 방송 때 입었던 바로 그 흰색 후드티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의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현타 온다. 나 탈덕할래. 여자친구 아닐 수도 있잖아. 여동생이나 친구일 수도 있지. 언니들, 자기기만 그만해요. 방 인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 역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방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 그를 좋아하면 안 돼.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짝사랑은 여기서 끝이다. 3초 후 저는 이불을 박차고 천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류서준. 나 너 안 좋아해. 침대에 누워 30분 동안 류서준의 단점을 떠올려봤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죄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범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류서준, 자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는 왜 궁금할까? 답장을 하지 않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류서준, 정 감독님 만나고 싶다고 했죠? 내일 밤에 감독님 파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 감독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데 화면에 상대방 입력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30분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류서준, 라이브 방송에서 나랑 한 키스 좋았다고 한 거 그거 진심이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한밤중에 동료 여배우에게 이런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다니.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남자란 말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나쁜 남자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를 3번 외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잡지 화보 촬영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저는 잠을 아주 잘 잤다고 우겼지만 그분은 웃으며 다음부터는 촬영 전날 밤새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류서준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촬영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의 촬영 후 잠시 쉬는 시간, 저는 문과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류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양손 가득 디저트와 음료를 들고 문과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영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입니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라고 손짓했고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제게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꿀 자스민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물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류서준은 순진한 얼굴로 제가 뭐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제가 마실 차의 비닐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정 감독님 파티 갈 거예요. 이따 촬영 끝나고 같이 가요. 그는 심지어 빨대까지 꽂아서 컵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좀 과하신 거 알아요? 그는 당황하며 제가요.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요. 우린 그냥 동료 사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류서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동료라고요? 그럼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냥 동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곁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 감정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류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동료끼리 간식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발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제가 화를 내자 그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남자답지 못할 게 뭐 있는데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불필요한 일로는 거리 좀 지켜주세요.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이게는 내 사촌 동생이야 라는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가출해서 찾고 있었는데 친구가 바에서 봤다고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간 거고요. 하도 안 가려고 해서 억지로 끌고 나오다 보니 사진이 좀 그렇게 찍혔나 보네요. 저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촌 동생을 여자친구로 오해하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류서준은 재밌다는 듯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나한테 차갑게 굴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꿋꿋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린 원래 동료 사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확실한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연인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끝내거나 애매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류서준이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누가 너랑 동료하고 싶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다른 남자 배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행사 시작해야 하는데 두 사람 얘기 다 끝났어. 결국 오늘도 답을 듣기는 글렀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류서준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라고 손짓한 뒤 아까 하려던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해, 심진영.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백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아줬으면 했어. 밖에서는 스태프가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류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하러 가요. 행사 끝나고 제대로 된 고백 들려줄게요. 알았죠?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의 차 안에서 류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류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 좋아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드라마 끝나고 나서 계속 진영 씨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부러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더 보고 싶기만 했어요. 그런데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진영 씨가 불편해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가 나 싫다고 한마디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에게서 저를 보았습니다. 출구 없는 짝사랑 속에서 혼자 애태우던 제 모습이. 그럼 그 평온한 남자 이미지는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진영 씨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한 걸 봤거든요. 어떻게든 진영 씨 눈에 띄고 싶었어요.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나름 평온함을 잘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연하죠. 제 이상형이 바로 선배님을 모델로 만든 거니까요. 류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진영 씨한테 밥 먹여주고 감독님 소개해준 건 제가 자제력을 잃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진영 씨도 나를 조금은 좋아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나랑 한 키스 좋았다고 한 거 그는 귀까지 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놀리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진심이라고 대답했으면요. 그럼 바로 사귀자고 했을 거예요. 그의 단호한 대답에 제 얼굴이 오히려 화끈거렸습니다. 오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연인이 되었을 텐데. 나 여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진영 씨뿐이에요. 나한테 진영 씨를 좋아할 기회를 줄래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자 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나도 선배님을 좋아하니까. 류서준은 바보가 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그를 껴안고 흔들었습니다. 선배님이 날 좋아하는 것만큼 나도 선배님을 똑같이 좋아해요. 저는 그의 무릎을 짚고 일어나 그의 코끝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역시 제 코에 살짝 입을 맞추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감정 평생 기억할게요. 오직 진영 씨만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저 역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이렇게나 행복한 거려. 연애를 시작한 후 저와 류서준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언제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은 바로 양측 매니저였습니다. 어느 날 제 매니저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너 류서준 씨랑 무슨 일 있지?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귀어요.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 맘대로 해라라는 두 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류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니저 언니가 눈치챘어. 그는 겁에 질린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언니 말 듣고 나랑 헤어지면 안 돼. 우리 이제 막 시작했잖아.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가 헤어진대요? 그제야 그는 안심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가 우리더러 티 내지 말래. 나름 조심했는데. 조심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매 순간 키스하고 싶을걸. 차마 저도 그렇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은 바로 눈썰미 좋은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류서준, 심진영 진짜 사귀는 듯이라는 의혹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커플 모자와 커플링, 호텔에 함께 드나드는 파파라치 사진, 라이브 방송 중 책상 밑으로 몰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공개할 생각이 없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개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류서준의 평온한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죠. 최근 류서준과 친해진 정 감독님은 다혈질로 유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하며 류서준을 칭찬하고 정 감독님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 감독님은 결국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류서준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웃기지 마. 그리고 그는 증거라며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 류서준은 두 뺨이 발그레하고 눈이 풀린 누가 봐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술병을 껴안고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왜? 내가 왜 남자답지 못한데? 화면 밖에서 정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심진영이. 류서준은 버려진 강아지처럼 울상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남자답지 못해? 단추도 목 끝까지 채우고 발목도 안 보여졌는데? 첫 키스도 걔 주려고 아껴뒀는데? 이게 남자답지 못한 거냐고. 어떻게 해야 남자다워지는데? 남자답지 못하면 걔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 감독님이 걔 말 듣지 마, 내가 제일 남자다워 라고 달래자 류서준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감독님 말 안 들을 거예요. 감독님은 쓸모없어. 내가 걔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오지도 않았잖아. 감독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정 감독님은 욕을 내뱉었지만 류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계속 웅얼거렸습니다. 걔가 뭔데 나한테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 걔가 뭘 알아. 내가 진짜 남자답지 못했으면 진작에 걔한테 키스했지. 참는 거 하나도 안 힘든 줄 알아. 영상은 끝났지만 그 파급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류서준 이미지 붕괴. 류서준 심진영. 류서준 남자다움. 사태가 커지자 정 감독님은 제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차기작 여주인공은 무조건 진영 씨로 간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와 류서준은 상의 끝에 함께 공개 연애를 선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류서준, 여자친구,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골뱅이 심진영. 심진영, 네, 남자친구. 골뱅이 류서준.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축하와 환호, 그리고 질투가 섞인 댓글들이 모든 SNS를 뒤덮었습니다. 축복의 물결 속에서 저와 류서준은 조용히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전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그의 앞에서 문제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류서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몇 번이나 더 볼 거야? 글쎄요, 저는 끄끄거리며 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 식전 영상으로 틀면 어때요? 결혼은 좋지만 그 영상은 절대 안 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류서준이 첫 키스도 걔 주려고 아껴뒀는데 라며 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선배님, 진짜 감정 기복 심하네요. 그날 내가 싫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류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한 번 판매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다 예상했어요. 그가 멍한 표정을 짓자 저는 영상을 끄고 그동안 참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전 한 번도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자를 좋아한 적 없어요. 그냥 선배님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류서준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놀려먹기 좋았던 남자는 굶주린 늑대가 되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뜨거운 드라마 한 편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